명성교회 세습이 무효란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명성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동성애 혐오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퍼포먼스로 논란이 됐던 장신대 학생들에 대해 통합총회가 목사고시 합격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큐티를 통해 말씀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80여 교회에서 2,4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석해 관심을 모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직 세습이 무효란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명성교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명성교회는 판결이 나온 이튿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재판국 결정에 따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니라 당의회와 공동의회에서 민주적으로 통과된 적법한 절차란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세습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재판국의 판단을 사실상 부인한 겁니다. 명성교회 장로들은 노회와 총회와의 협력 속에서 김하나 담임 목사가 위임 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과 앞으로의 모든 절차 가운데 흔들림 없이 기도하며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명성교회가 재판국 판결에 불복할 경우 제재심을 청구하거나 정기총회에서 세습금지법 개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 동남노회 최관섭 노회장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논의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총회 임원회의 입장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장신대학교 일부 학생들이 동성애 혐오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퍼포먼스를 해 학교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최근 이들 중에 목사고시를 치른 학생이 있는데 교단총회가 이들의 목사 합격 여부를 보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진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장통합고시위원회가 동성애 혐오를 반대한다는 취지로 퍼포먼스를 한 장신대 학생들과 관련해 이들의 목사 안수 여부를 두고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학교 측은 퍼포먼스를 벌였던 학생 4명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학교의 징계가 타당치 않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학생 중 2명은 지난 6월 목사 안수 고시를 치렀고 7월 합격자 발표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합 측이 고시위원회 회의를 열고 합격 여부를 논의한 겁니다. 통합 측은 제102차 총회에서 동성애 행위자, 동성애 행위를 조장하거나 교육하는 자는 교단 목사고시를 치르지 못하도록 결의한 바 있습니다. 고시위원장을 포함한 16명의 위원들은 5시간 넘게 회의를 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회 이슈가 되어 있는 이 동성애 문제를 우리 교단이 전문가 집단 또 목회자 해서 앞으로 합리적인 어떤 규칙이라든지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동성애자에 대한 그 이해나 또 혹은 교육 또 여러 가지 또 선입견 뭐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바르게 이해해 가도록 하자. 이날 실행위엔 해당 학생들이 출석하는 교회 목회자 2명과 서울 강남노회 노회장도 참석했습니다. 2명의 학생은 위원회와의 면접을 통해 동성애는 죄라고 보지만 동성애자를 하나님 사랑으로 품는 것이 교단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너희들도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너희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한 작은 행사였는데 그것이 보도가 밖으로 되면서 오해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거죠. 고시위원회는 오는 9월 6일 다시 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교단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청소년들이 큐티를 통해 말씀으로 회복되도록 돕는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전국 80여 교회에서 2,400여 명의 청소년이 모였습니다. QTM이 주최하고 구TV 등이 후원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의미의 스탠드 펌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참석한 청소년들은 아침 저녁 큐티와 나눔을 통해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고민과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 강사로 나선 전 축구 국가대표 이영표 해설위원은 신앙생활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보다 왜 했느냐가 중요하다며 고민이 있을 때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 중심으로 삼으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2박 3일 일정에는 큐티와 예배뿐만 아니라 공동체 게임과 시원한 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참석자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7일 1차 행사를 마치고 2회차는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반발로 국내에서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한국을 찾아 한일항공 노선 유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행객 급감으로 지역 경제에 타격이 우려되자 노선 유지 요청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국내 항공사들은 노선 감축 운항은 물론 노선 철수 카드까지도 검토하며 대응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본 지자체들은 일본 현지 출발 여객을 늘릴 수 있도록 항공권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며 노선 지키기에 애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가 공립학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란 문구의 전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시행해 눈길을 끕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되는 법에 따라 주립학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뒤 최대 12인치 크기의 문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문구는 지난 1956년 미국의 공식 모토가 됐고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국가 통화에도 이 문구를 새겨 넣은 바 있습니다. 최근엔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지면서 화폐 속 문구를 삭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빌리그레암 복음주의협회는 이 모토가 통화에만 국한돼선 안 되며 일상의 모토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이 2017년 말 이후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은 하지 않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에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 속엔 북한이 점점 더 정교한 방법으로 은행이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해킹을 통해 2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탈취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해킹이 북한 정찰총국의 지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훔친 돈의 세탁도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에서 한 도시가 구걸 허가제를 도입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서부에 있는 에스킬스투나시가 처음으로 시행한 구걸 허가제는 도심의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250크로나 우리 돈 약 3만 1,000원을 선금으로 주고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구걸하다 적발될 경우엔 5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지미 얀손 사회민주당 시의원은 구걸하는 행위를 통제해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며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제도에 반대하는 쪽에선 구걸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허가제가 거린을 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며 맞섰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하나은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해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 이른바 지소미아를 폐기하는데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소미아란 협정을 맺은 국가 간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입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에게 조사한 결과 지소미아 폐기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7.7%로 나타났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9.3%로 찬성이 반대보다 8.4%포인트 앞섰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찬성 응답은 진보층에서, 반대 응답은 보수층에서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재정 수지가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상반기 통합 재정 수지는 8조 5천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큰 수치입니다. 통계 재정 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 재정 수지는 59조 5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등으로 적자 폭이 늘었지만 세수 진도율을 고려할 때 연말에는 예측치에 수렴할 전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와 법률 인공지능이 법률 자문 대결을 벌입니다. 오는 2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리는 제1회 법률 인공지능 컨퍼런스에선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진 변호사팀과
변호사와 AI로 이루어진 리걸 AI팀이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 능력을 겨룹니다. AI가 법률 서비스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을 대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전문 자격이 없는 AI가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씨에 대해 법원이 오는 9일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그가 신도수 13만 명의 대형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복음의 전함 김재련 기관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광고로 하나님을 전하는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기독교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유튜브 채널 복음밥TV를 리뉴얼 론칭했습니다. 복음밥TV는 복음이라는 키워드가 복음이란 단어와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복음의 전함 관계자는 복음 광고를 통해 일어난 감동적인 이야기부터 사소하지만 재미난 이야기까지 생생한 소식들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오아시스 교회 박준호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와 환경 관련 자원봉사단체 파버월드가 최근 한인 커뮤니티 발달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공동실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그룹 프로그램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될 한미특수교육센터의 가을학기 프로그램 사랑 나누기에 협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전체 학부 신입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권 강좌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강좌는 내년부터 신입생들이 졸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양기초 정규 과목으로 편성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자칫 급진 페미니즘이나 이슬람 난민 문제 등에 있어 편향된 관점을 전달할 소지가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